교도소에서 출소하자마자 보험 사기 행각을 벌인 3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남원의료원을 달빛 어린이병원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2일부터는 평일 밤이나 휴일에도 전문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부의장의 비위 행위로 비판을 받았던 고창군의회가 지역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업장에서는 도착한 지 10분 만에 자리를 떠 의정 활동에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김제시의회가 최근 집행부가 추진 중인 올해 상반기 주요 사업 현장을 살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의회는 30여 건에 대한 개선과 보완 사항을 집행부에 전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교도소에서 출소하자마자 보험 사기 행각을 벌인 3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은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7살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에서 3월 지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는 등 여러 차례 고의 사고를 내고 보험금 1,3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범죄단체 가입죄 등을 저질러 징역 2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얼마 안 돼 또다시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남원의료원을 달빛 어린이병원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나 청소년들은 오는 6월 2일부터 평일 밤이나 휴일에도 남원의료원에서 전문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의료원 중 달빛 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된 사례는 전국 최초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남원의료원에서 진료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공공필수 의료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의료 서비스를 이어가겠습니다. 최근 부의장의 비위 행위로 비판을 받았던 고창군 의회가 지자체 사업 현장을 둘러보는 현장 방문에 나섰는데요. 일부 현장에서는 도착한 지 10분 만에 자리를 떠 의정 활동에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나라 기자입니다. 이달 중순 부의장이 직원을 폭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고창 군의회. 예산이 투입된 시설을 직접 둘러보고 점검하기 위해 지난 23일 검당 소금 전시관을 찾았습니다. 한 의원이 마을법인이 운영하는 전시관을 고창군이 지원할 수 있는지 집행부에 물었습니다. 마을법인 자체적으로 운영하기는 솔직히 많이 어려움이 있거든요. 조례나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원을 못한다 이런 차원일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질의가 끝나기도 전에 의장이 말을 끊습니다. 진행상 우리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좀 이해도 가지만 그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답변할 내용은 아니고 간단하게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습니다. 일단 추가로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한다고? 밥 먹을 시간 다른 거 있으시면? 아니 밥 먹을 시간 다시 한다고? 전시관에 온 지 10분도 채 안 돼 식사하러 가야 한다며 현장 방문을 마무리하자는 겁니다. 주민들은 떠나는 의원들을 붙잡으며 아쉬운 마음을 토로합니다. 시간을 안 주네. 지금 의원님들한테 준비 많이 해갖고 왔는데요. 저희가 이 문화예술가랑. 아니 중요한 얘기할 게 있어서. 제가 따로 올게요. 따로. 예. 의원들은 지어진 지 15년이 지나 낡고 오래된 전시관은 둘러보지도 않았습니다. 떠나기 전 잠깐 소금 생산 시설만 돌아보는데 그쳤습니다. 전시관을 활성화시켜보겠다며 의회에 도움을 청하려 한 마을 법인 관계자는 숙박업소 운영 수익만으로는 소금 생산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자연 생산을 하려면 생산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비용적인 문제에서 많이 힘들어갖고 그랬는데 오늘 오신 김에 좀 말씀드릴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못 드렸네.
의회가 본연의 역할인 지역 문제를 발굴하고 주민 목소리를 듣기 위해 실시하는 현장 방문. 하지만 무성의한 태도에 형식적인 의정 활동을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고창 군의회는 과거 방문했던 현장으로 이미 내용을 알고 있었다며 조치 방안에 대해 따로 논의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김제시 의회가 최근 집행부가 추진 중인 올해 상반기 주요 사업 현장을 살펴봤습니다. 다양한 제언과 과제들이 나왔는데 정명기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김제시 백산면의 한 과수원. 요란한 기계음을 내며 파쇄기가 돌아가자 단단한 잔가지들이 잘게 부서집니다. 직접 농지에 가서 전정, 가지나 고추대 같은 영농 부산물을 처리해주는 파쇄 지원단입니다. 무단으로 태우다 산불이 나는 걸 막으려고 무료로 파쇄해주는 겁니다. 아니 트럭에 붙잡은 거 그 부분 한번 더 찾아봐야죠. 이 부산물들은 논밭에 뿌려 비료로도 쓸 수 있는데 작년에는 70여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지원해서 이거 이제 시범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일단 사업이 확정이 돼가지고 저희가 일단 국비는 신청해놓은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1억 원 넘게 예산을 투입했는데 현장을 직접 찾은 시의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놓습니다. 몇 대가 문제예요? 지금 4대, 세대 4대가 움직이는 하는데 면적이 늘면 회사도 늘어나야 될 텐데.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제일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고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사업이 제때 또 제대로 운영되길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자원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고 불법 소각 방지로 산불 예방과 미세먼지를 저감시키는 영농 부산물 파쇄 사업을 김제시 의회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예능 프로그램으로 유명해진 김제시 죽산면의 한 양조장. 문을 닫았던 양조장을 다시 열고 새롭게 주막을 단장하면서 방문객이 늘고 있습니다. 직원이 지금 3명이며 월 22,000병 생산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김제쌀, 신동진별을 월 3톤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제시는 이곳을 청년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귀농귀촌 청년들이 더 많이 들어오게 할 방침으로 20억 원에 가까운 자체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금산이 들어가고 축산도 들어가고 이게 도시재생 앞으로 저기로 계획이 있는 걸로 알거든요. 예. 전 그 공부를 하려고. 예. 그런 면에서 보면 이거 맞춰서 가려면 그것도 좀 서두려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주제가 여기도 이제 막걸리인데 얘가 우리 축산의 논콩이단 말이에요. 소규모의 그런 콩 식품이랄지 이런 것도 재능 있는 젊은이들이 와서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관광객들을 위한 숙소와 체험장이 새로 마련됐고 LG전자는 첨단 기술이 적용된 작은 집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관광객들이 한번 와서 다시 오고 싶은 그걸 만들어야지. 가고 싶다. 한번 놀고 싶다. 그거 좋더라. 그렇게 나와야 돼. 올해는 양조장의 낡은 지붕 보수와 조경, 도로 포장 작업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문화, 의료,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구축은 우리 시민들의 일상에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중요한 사업이며 지속 가능한 미래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시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365일 24시간 진료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김제 우석병원. 또 36억 원을 들여 새 단장에 들어가는 시립도서관 등을 방문한 시의원들은 세심한 추진을 주문했습니다. 이곳 김제시 하동에는 국비와 도비 등 67억 원을 들여 수소 충전소를 짓는데요. 시의회는 이곳을 비롯해 김제시가 추진 중인 6개 주요 사업장을 살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의회는 30여 건에 대한 개선과 보완 사항을 집행부에 전달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규입니다. 김제 자유무역지역 제2표준공장 증축 준공식이 29일 열렸습니다. 2023년 착공한 제2표준공장은 국비 등 360억 원을 들여 지상 4층 2개 동 규모로 지어졌으며 총 면적은 16,000여 제곱미터에 이릅니다. 이곳에 입주하는 기업들은 생산 설비만 설치하면 바로 공장을 가동할 수 있어 초기 투자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김제시 부시장의 인터뷰 직접 들어보시죠.
이번에 준공한 표준 공장이 우수한 예투기업과 수출기업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력과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번에 준공된 제2표준공장은 새만금 개발과 함께 늘어나는 기업들의 투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부안군의 적극 행정으로 새꼬막 양식장에 야간 조업이 허용됩니다. 부안군은 야간 조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됨에 따라 해가 지면 양식장 관리선 사용을 제한했던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효율적인 새꼬막 수확이 가능해져 어업인 소득이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의 새만금 신항 운영 방식 결정을 앞두고 새만금 김제 미래시민연대가 해수부 청사 앞에서 국가가 관리하는 신규 무역항 지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돌입했습니다. 이들은 새만금 신항은 단순한 항만이 아닌 새만금 내부 개발과 대중국 교역 활성화를 목표로 한 항만으로 서해안 경제벨트를 이끌어갈 핵심 거점항이라며 15번째 신규 국가관리 무역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군산시는 군산항과 통합 운영을 주장하며 김제시와 대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를 결정할 해수부 중앙항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는 다음 달 2일 열릴 예정입니다.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체제 아래 전북 정치권의 경쟁적 선거운동이 본격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후보는 최근 외연 확장을 강조하며 보수층과 비명계는 물론 보수 진영 킹메이커로 불렸던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위촉하는 등 모든 세력을 폭넓게 포섭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데요. 선거 조직에서도 개파색이나 특정단체의 힘을 몰아주지 않는 균형 전략을 취해 다양한 인사들이 경쟁을 통해 존재감을 증명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특정 인물에 힘을 실어주는 방식 대신 다층적 경쟁 구조를 통해 선거운동을 활성화하고 있는 셈이라는데요. 이로 인해 원외 인사들까지 선대위 직책을 노리며 전북 정치권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대선에서 얼마나 공적을 쌓느냐가 다음 지방선거와 총선 공천에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고창군이 병해충을 억제하고 작물의 생장에 도움을 주는 유용 미생물을 전용 차량으로 배송합니다. 농가는 미생물을 균주별로 최대 100리터까지 평일에 받아볼 수 있습니다. 지역 주민 누구나 쉽고 편하게 유용 미생물을 공급받고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에 앞장서겠습니다. 임시군이 올해 방문의 해를 맞아 단체 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지급하는 지원금을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임시군에 국내외 관광객을 데려온 여행사는 기존보다 5만 원 인상된 지원금 35만 원을 버스 한 대당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여행사는 여행 4일 전까지 임실군의 사전계획서와 일정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임실의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관광 상품을 발굴하는 등 단체 관광객 유치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남원시가 지역 택시에 영상 기록 장치, 즉 블랙박스와 뒷좌석 카드 단말기를 지원했습니다. 블랙박스와 카드 단말기는 총 9천만 원가량의 예산을 들여 택시 300여 대에 설치됐습니다. 남원시는 교통사고 등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고 결제 편의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시민의 안전과 택시 서비스 품질이 한층 더 향상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부안군이 주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대형 폐기물을 모바일 앱으로 신고하고 배출하는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모바일 앱이나 웹사이트 빼기를 이용해 수수료를 결제하고 배출 번호를 받아 폐기물에 부착해 지정 장소에 놓기만 하면 됩니다. 이와 함께 무거운 대형 폐기물은 연계된 민간업체 서비스를 통해 옮길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